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구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만 구민과 함께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박용갑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지속되는 경제불안과 취업난으로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따른 복지 예산 급등으로 두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정된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사업들의 잘못된 점을 답습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그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 완료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문화흐름 증기로 조성사업과 대흥동 골목 재생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흐름 증기로 조성사업은 증기로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 문화예술, 자원과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모 오거리부터 중용까지 970m의 구간에 총 공사비 74억 7,2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중 25%에 해당하는 18억 6,800만원은 소비로 충족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이 추진이 완료된 후 지속적으로 조설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흐름 준교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총 6억 3천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7채의 건물을 리모델링한 사업으로 사유재산 건물에 건물주의 비용 부담이 전혀 없이 근대 건축물 복원 재생사업 공사 승낙서라는 단 7줄의 내용으로 한 건물당 평균 9천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외벽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 범위 및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 본공사 및 추후 건축물 개보장에 관한 계획은 대전 중구청에서 제시하는 디자인을 권장하여 시공한다. 하나, 본공사는 외부 공사에 한정한다. 하나, 5개 광고물은 대전시 5개 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의 및 시공한다. 하나, 기타 부분적인 공사사항은 중구청에서 용역을 위임한 설계사무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음은 유지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 본공사 후 임대계약 시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임대를 권장하여야 하며 지원받아 시공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하나, 향후 5년간 본 건축물의 소유권 유지를 하여야 하며 만약 매매 시 매수 조건으로 향후 5년간 본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하나, 기타 외관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상이 근대건축물 복원 재생사업 공사 승낙서 내용의 전부입니다. 승낙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이나 제재할 수 없는 규정이 없어 준공 후 이전이 안 된 현 시점에 벌써 2개의 건물이 중구청과 협의 없이 외관을 수리했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15년 회계연도에도 결산에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인 소유 건물의 계약 내용 불이행에 따른 별도 조치사항이나 변상대의 책임을 규정할 만한 내용 하나 없이 단순히 법적 구성력이 없는 승낙서 한 장만을 진구받아 6억 3천만원 예산을 투입한 행정은 본 의원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사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역사 및 문화적 보존가치가 높은 근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시행한 사업의 당초 목적에 맞게 건축물이 보존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변경 소유권자에게 보존 의무가 상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건물주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는 규정면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문화흐름 주교로 조성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교로 사업같이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여러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 이런 행정 절차를 규정대로 시행하였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전 구간에 걸쳐 부실공사의 흔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수차례 2015년 12월 19일 하자보수 공사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니 그 전에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지적하였지만 이행되지 않아 이제는 넉넉하지 않은 우리 구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2009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의 경우에는 중교로와 유사하게 기성 아스팔트 도로를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황소로 교체한 이후 문제가 지속되어 지난해만도 보수 비용으로 9억 원이 투입되었고 현재 보지유소 방안에 대한 주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시 48억 원의 비용을 들여 내년 6월까지 기존 아스팔트 포장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주먹구구식의 잘못된 행정 처리에서 비롯된 예산 낭비 사례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 초기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생하였다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중고의 사업 경우에는 광화문 세종도로에서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인 2012년도에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면서도 서울이 잘못된 예산 낭비 사례를 우수 사례인 양 그대로 벤치마킹하여 별다른 기술적 검토 없이 다습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서울과 해외 사례를 분석해보면 차도에 황암이나 콘크리트 블록으로 포장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통행량이 많지 않고 소형차가 주로 다니며 주행속도가 낮은 도로에 적응이 가능한 포장 방법인데 중교로의 경우에는 차량 통행량이 많을 뿐 아니라 평균 주행속도도 다소 높아 문제 발생 소지가 상당한데도 대상 도로의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타 지역 사례를 비판적 사고 없이 그대로 소유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문화오름 중교로 조성사업은 연차적으로 교통량을 줄여 은흥적인 것처럼 보행자 전용 도로로 변경한다는 전제하에 시행된 사업임에도 지금까지 보행자 전용 도로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 절차는 추진되지 않고 파손된 도로 노면만 반복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서울의 세종대로처럼 유지 비용과 추가 공사 비용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오름 중교로 조성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보행자 전용 도로의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과 더불어 도로 파손 현상이 지속되지 않도록 차량 통행량 및 주행속도 저감 방안이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대규모 예산 투입 대비 사업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교로와 대흥동 골목 재생 사업에는 1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중 각종 조형물과 플랜트박스, 미니 게르 및 투저분소 시설, 통석의자 등 본의원이 보기에 사업 추진 목표가 연관성이 적은 시설물이 상식의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앞에 랜드마크는 조형물은 2억 7,400만원, 대림빌딩역 어반폴리 조형물은 1억 2,700만원 등 중교로 조형물에 약 10억 6,800만원 예산이 소요됐고 플랜트박스라는 화분은 개당 120만원씩의 200개가 설치되어 2억 4,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비되었습니다. 미니 게르 및 수경시설은 약 4억 1,200만원으로 중교로 사업에만 총 17억여 원의 예산이 조형물 설치에 투입되었습니다. 대흥동 재생 사업에도 통석의자가 개당 52만원씩 88개 설치되어 4,500만원과 플랜트박스 135개 설치로 1억 7,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지만 투입된 비용만큼 원도심 활성화라는 사업 추진 목적을 부합시켰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중교로 사업과 골목 재생 사업 추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든지 조형물들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에 예산을 낭비하여 사업 추진의 효과가 퇴색되지는 않았는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정직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출범했지만 그동안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간 구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정 활동을 통해 대안과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5일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먼저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이후 건축물의 임의 변경 규정 마련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건축 디자인 시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공무사업에 선정되어 당시 사업계획의 근대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가 포함된 민간 주도형 사업이었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면 아마도 건축물을 철거하고 수익률이 높은 원룸이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중교로 역사와 문화를 기억할 수 있는 도로를 조성하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보존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 철거되어 버린다면 사업의 취지에 정말 적합하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승낙서를 받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당시 건축주들은 개인의 재산이나 불편함보다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시고자 하는 좋은 마음에서 승낙을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협약에 위반되게 외관을 수리한 곳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소유권 변경 시 보존 의무나 제재 규정을 만들 수는 없으나 앞으로 건축주와 세입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여 현재 거리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오름 중교로 차량 통행량 및 주행속도 저감 방안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차적인 교통량을 축소하여 보행자를 위한 중교로만의 도로경관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인조 화강블록을 이용하여 보차도 융합도로로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공 후 해당 도로의 교통량과 차량 제한 속도가 당초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블록 고장면의 요철 현상과 파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지관리상의 사후 문제를 보다 더 심도 있게 판단해서 공법 선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한 경찰청의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보행자 전용 도로로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였지만 이 또한 차량 통행 억제에 대한 많은 반대 의견으로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은 지금도 매우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도로의 포장면을 유지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차량의 교통량과 주행 속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며 도로 포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교로와 대흥동 골목 재생 사업에 설치된 조형물 등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교로 조형물 설치 사업 역시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협의회 구성 등 민간 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설치 조형물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문화적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는 공공시설물입니다. 작품 어느 하나 소홀하게 평가받을 수 없고 예술품에 대한 가격 또한 작가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점을 고려하면 그 가격은 보는 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 중교로에 설치한 조형물을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전국 규모의 공모전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들이 참여하였고, 정량적 평가와 교수 등 전문가를 통한 정성적 평가, 그리고 입찰 가격 평가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하여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같이 공정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하고 예산 낭비라는 질책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